산으로 둘러싸인 경기도 양평. 그 산자락에 자리한 아담한 비닐하우스엔 남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픈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설 꿈을 꾸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새롭게 희망을 키워가는 허병금 씨의 농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TBS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꾸는 꿈 13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이곳에 왔는데요. 저 뒤에 보이는 비닐하우스에 그 주인공이 있다고 하네요. 보기에는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저 안에는 정말 특별하고 귀중한 꿈을 꾸고 있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비닐하우스 안에 어떤 희망의 이야기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들어올 때는 분명 비닐하우스였거든요. 네. 근데 들어오니까 동굴 같아요. 그쵸. 그죠? 이게 뭔가요? 아, 예, 여기서 사는 애들이 네. 따뜻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금방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화이트 폼이라는 특수한 재질을 이용해가지고 네. 단열 효과를 우수하게 만들어놨어요, 여기를. 선생님, 그러면은 얘는 누군데요? 아, 얘들은 이제 네. 그 어항 속에서 자라는 이제 수초라는 수초의 한 종류인데 네. 모스예요, 모스. 모수? 네, 모스. 모스. 네, 모스고 이건 나나. 나나. 네, 나나는 꼭 떡 같네요.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애들이 자라면 그 부가가치가 높은 수초 중에 하나예요. 오. 네, 이런 것들이. 비닐하우스 안엔 다양한 수초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모두 어항을 장식하는 데 쓰는 관상용 수초들이라고 하는군요. 얘네만 키우시는 거예요? 아니죠, 또 있죠. 어떤 게 있는지 좀 보여주시죠. 이거만 있으면 여기가 뜨뜻하게 할 이유가 없죠. 아, 네. 예, 얘가 있습니다, 얘가. 그냥 상자인데요? 무거울 것 같아요. 마치 비장의 무기인 양 꺼내는데요. 통 안엔 어떤 녀석들이 있을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네. 장수풍뎅이입니다, 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 이 온도가 이렇게 한번 만져봐도 예, 되나요? 예, 예. 뿔을 잡으시면 돼요. 뿔이. 근데 뿔을 안 물어요? 뿔은 괜찮습니다. 와, 애완용으로 예쁘다. 판매되는 장수풍뎅이입니다. 뿔이 아주 멋지죠. 선생님! 상처가 벌레가 미인을 알아보네요. 그런가. 안 놓네요. 정말. 낫다. 귀엽네요. 참 귀여워요. 저기 마치 무슨 비밀의 문처럼 열면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것 같은? 또 뭐가 있는 거죠, 저기. 뭐 하나 있죠. 그죠, 역시. 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예. 가시죠. 네. 우와. 햇빛이 비쳐 환한 비닐하우스 안은 온통 푸른 빛입니다. 그 동굴 속에서 또 좋아하는 수초가 있는가 하면 네. 햇빛을 좋아하는 수초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수초는 여기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미 봄의 한가운데 와 있는 듯한데요. 이 수초들도 모두 관상용으로 판매되는 것들입니다. 12가지의 각기 다른 모양과 빛깔을 가진 수초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초 사이엔 다슬기도 보입니다. 각 가정에 판매되는 거라 친환경적으로 키우는 것들이죠. 선생님, 그러면 아까 곤충도 봤고요. 이 안에 네. 많은 수초들도 있는데 이걸 관리를 하려면 아무래도 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또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복지시설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네. 이렇게 지금은 이제 주민분들이랑 사회복지시설에 계시는 노숙인분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같이 해서 협력해서 꾸려 나가는 농장이죠. 그럼 그 노숙인 분들은 어떻게 함께 일을 하게 되시는 건지 그분들께서 원하시는 건가요? 예, 본인들이 이제 이런 쪽에서 좀 하고 싶고 뭐 수초에 관심이 있고 하면 누구든지 여기 오셔서 일할 수가 있어요. 이 농장이 특별한 이유는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농장 직원 11명 중 7명이 노숙인입니다. 오갈 데 없는 노숙인이었던 그들이 허병금 씨와 함께 이 농장을 키워가고 있는 것이죠. 잘 뽑으셨어요, 이거. 뽑기 힘든데 토양의 통기성이 많이. 한때 노숙 생활을 했던 안광훈 씨는 이곳의 작업 반장입니다. 수초를 심는 손놀림에도 제법 이력이 붙었죠.
이곳에서 일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이제 막 성충이 된 장수풍뎅이들을 시장에 내놓기 위한 마지막 작업도 오늘 안광훈 씨가 해야 할 일입니다. 먹이인 젤리를 넣고 장수풍뎅이와 함께 놀이목인 나뭇가지를 놓으면 포장이 끝납니다. 막노동판을 전전하다 나이 들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노숙인이 되었던 그에게 이곳은 행복한 일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갖고 이제 이거를 사육해 갖고 이제 성충이 나오니까는 재밌어요, 이러는 게. 이제 내가 산다는 것을 실감하는 거지 뭐. 좀 비관적인 생각에서 이게 좀 뭐 희망이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는 거지 뭐. 이번에 몇 통이나 납품되죠? 연락 안 왔지 아직까지는. 금요일날 오나요? 금요일날? 아직 그거 안 해진 게 금요일날 오죠? 이거 이제 다음 주에 이거 수초 나갈 적에 그때 섞어서 나가던데 거의 한 300마리 될걸 합해서. 노숙인들과 함께 희망 만들기. 허병금 씨가 이 농장을 일군 이유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던 허병금 씨는 갑작스런 아버지의 장애 판정으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뒤늦은 공부를 했고 현장에 뛰어들었죠. 처음에 사회복지를 하면서 이게 평범한 사회복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사실상. 근데 가장 힘든 사회복지가 어딘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노숙인 복지가 가장 어렵대요. 참 누구 하나 돌봐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노숙인 쉼터는. 후원도 적고 뭐 가장 또 어떤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를 이제 어떤 대하기도 힘든 그런 대상자고. 노숙인 쉼터에서 일을 하면서 노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애를 쓴 허병금 씨. 그러나 일을 하면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자활을 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제 인근에 뭐 농장이라든지 뭐 하우스 이런 농장, 일반 기업 이런 쪽에 이제 일자리가 있어서 내보내면 이상하게 한 3개월? 뭐 한 길어야 6개월만 근무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왜 돌아오시냐. 그랬더니 너무 이 차별이 많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자활을 위한 터전을 직접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불과 250만 원. 뜻을 함께하는 노숙인들을 모아 땅을 임대하고 곤충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업 아이템으로 곤충을 생각한 데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곤충을 통해서 곤충을 만지고 곤충에 먹이를 주고 하면 심리적인 치료의 효과가 크다. 그래서 정말로 효과가 있나 하고 이제 나중에 좀 한 1년 지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진짜 곤충에 애착을 갖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게 마음의 치유가 많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농장에 서서히 어둠이 내립니다. 밤 시간 농장 관리를 맡고 있는 노정관 씨. 수초밭의 비닐을 꼼꼼히 덮어줍니다. 밤에도 20도씨 이상을 유지해야 곤충과 수초가 잘 자랍니다. 그래서 밤 시간 농장의 온도 관리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일터와 함께 혼자만의 공간을 갖게 된 노정관 씨. 그도 한때 노숙인이었습니다. 종이 재단 일을 하던 그는 카드뮴 중독으로 장애를 갖게 되면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렇게 노숙인이 됐고 영등포에서 6개월간 노숙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참했죠. 처음에는 거기 밥 먹는 거 몰라가지고 며칠씩 굶고 그래서 뭐 누가 가자 그래 가서 먹고 그래서 밥도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냥 죽고 싶었지. 죽으라고 그때 뭐 해서 소먹도 거먹고 살야 되고 살려야 되더라고. 소먹도 거먹고 살 거네. 그런 그가 허병금 씨와의 인연으로 농장 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이 일을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꿈도 갖게 됐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커가지고 우리 꿈이 조금씩 이제 커가는 거 그런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하면서 지금 먹어서 이러시다는 거 이거 처음에 이거 진짜 돈도 없었고 힘들어서 해갖고 그 우리가 돈 줘서 모아갖고 다 짓고 그런 건데 그 커가는 그런 게 재밌는 거예요. 뭐 그 회사를 해가지고 처음에 이거 회사도 아니었어 처음에. 커가는 게 재밌어요. 모든 게 커가는 게 조금씩 커가는 게. 노정관 씨에게도 이제 삶의 이유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농장을 나선 허병금 씨가 어딘가로 향합니다. 허병금 씨가 도착한 곳은 나래 자활 쉼터. 그는 이 노숙인 쉼터의 시설장입니다. 쉼터에 오자마자 노숙인들의 방을 돌아보는 허병금 씨. 200여 명의 노숙인들의 자활을 위해 신용 회복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고민합니다. 농장 운영도 그 일 중에 하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책을 주섬주섬 꺼내는 김선희 씨. 책 속에 곱게 말린 나뭇잎들이 정성스레 모아져 있습니다. 이걸 칼을 자르신 건가? 방 안에도 자연에서 얻은 온갖 재료들이 널려 있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랍니다. 얘는 소나무네. 얘는 소나무. 소나무를 딱 세척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참나무네. 참나무. 이게 곰팡이 이게 버섯들 핀 거. 이거를 자연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하나의 그냥 썩어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소재들을 잘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제 어떤 유용한 이제 작품이 되지. 자연 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김선희 씨의 작품입니다. 원체 타이틀은 친환경 우리 양평에 있으니까 시골에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거 핵심은 그거죠. 제목을 뭐라 붙일 거야 이거? 동화성에 나온 이제 산의 나무에 곤충 세계에 살고 있다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다. 구름 형태. 이제 이렇게 뭐 구름 형태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풀 이파리 같은 거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게 딱 하시면 되겠네. 이거는 진심 어린 칭찬에 화색이 돕니다. 실은 어디서든 자랑하고 싶어서 사진까지 찍어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만드니까 어떠세요? 재밌으세요? 행복하죠. 사실 내가 불특정보다도 어떤 내가 제작해서 아이들한테 진짜 재밌게 만드니까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다. 참 고맙다 생각도 들고. 몰입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누군가가 인정해준다는 것.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허병금 씨는 쉼터 식구들의 마음에 그 행복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자립을 위한 가장 기름진 걸음이 될 테니까요.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 허병금 씨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가 만들고 있는 건
농장에서 키운 수초를 이용한 작은 화병. 다양한 수초 세트를 만들어 아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에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자연사한 곤충을 이용해 기념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네.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한 수초 곤충 농장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보다 더 많은 쉼터 식구들을 품고 싶은 허병금 씨.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곤충을 오래 좀 간직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어떤 그 가까이 좀 보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 실제적인 곤충을 뭐 모형의 곤충이 아니라 그런 욕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포마이카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이것도 좀 몇 단계 더 거쳐보면 상품화 시켜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가능성을 믿기에 그는 밤늦도록 고민합니다. 가자. 거기 가자. 애기 가자. 자. 다음 날 자, 가자. 네, 허병금 씨 농장에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꼬마 손님들 너무 귀여운데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곤충 그리고 수초를 보러 왔다고 하네요. 체험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도 함께 따라가 볼게요. 허병금 씨는 체험 프로그램을 일부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테이블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자아이들에게 단연 인기가 높은 건 수초 세트 만들기입니다. 나만의 특별한 수초 세트가 마냥 신기한 모양입니다. 너도 응하잖아. 또 다른 테이블에선 남자아이가 뭔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원목에 곤충 모양을 그려서 만든 건 목걸이입니다. 수초 곤충과 관련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애를 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허병금 씨도 오늘 체험장의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가 맡은 체험 프로그램은 자연사한 장수풍뎅이를 이용한 곤충 표본. 확인을 해봐야죠. 이렇게 했다 아까 이것 또한 독학으로 터득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리를 비키기 위해서 표본 과정을 직접 보는 건 흔한 경험이 아니죠. 모두들 눈을 떼질 못합니다. 한번 해보셔요. 이거 만든 걸까 진짜? 이번엔 간단한 장식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 나는 여기 멀게. 아이들은 매 순간 진지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 우리 다 있다. 다 있다. 화분도 많이 걸리잖아. 저거. 아, 예쁘네요. 빛깔 보이시죠? 살아있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친구들이랑. 제가 환이랑 태영이랑 이걸 만들어 봤어요. 환이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기분 좋고 느낌도 좋아요. 왜? 왜 기분이 좋고 느낌이 좋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보지만 죽어있는 걸로 보여요. 죽어있는데 만져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다? 그 말이죠. 사실 체험 프로그램은 노숙인들을 위한 새로운 시도의 자리입니다. 체험장의 한 공간을 차지한 김선희 씨. 오늘 그는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가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나뭇잎을 붙이는 아이들. 그러면 한 10분이면 다 굳어버리거든. 됐어. 잘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 체험장은 노숙인들이 당당히 아이들을 만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장입니다. 노숙인들을 자활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지 않고는 진정한 자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존감 향상도 되겠고 되게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오늘 이곳 수초 곤충 농장에 와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우리 노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바로 그들의 마음에 꿈과 희망을 심어줄 일터 아닐까요? 이 허병금 씨께서 만들어가고 있는 이 농장이 바로 그 일터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곳에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많은 일터가 생겨나서 우리 노숙인들에게 꿈과 희망이 자리하길 바랍니다. You fill up my senses like a night in the forest. Come, let me love you. Come,